안녕하세요. 정말 이 자리에 있으니까 감회가 좀 새롭네요. 왜냐면 다 기억나시겠지만, 여기가 바로 이제 작년인가 올해인가? 우리가 북콘서트 했던, 올해 2월이었나? 그렇죠. 3월이었나? 3월 초였던가? 그랬던 것 같네요. 이렇게 여기서 한동훈 대표님이 국민이 먼저입니다라는 책으로 북콘서트를 했던 그런 장소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작년 12월 16일 날 저도 최고위원이었습니다만 그때 이제 물병 맞아가면서 쫓겨났잖아요. 당대표에서 쫓겨나고.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동훈은 끝났어. 이제 다시 복귀하지 못할 거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저 한동훈 대표가 책을 쓰고 북콘서트를 하면서 그리고 첫 번째 장소가 여기였어요. 근데 그때 지금도 기억나는데 저 밖에 정말 1000명도 더 되는 분들이 쫙 늘어서서 한동훈을 외치면서 한동훈의 부활을 선언했던 장소가 이곳이어서 정말 저는 감개가 무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북콘서트를 시작해서 서울, 부산 각 지역별로 돌면서 북콘서트를 했고, 그리고 그걸로 해서 이제 화려하게 부활을 했죠. 이제 더 이상 한동훈이 정치 생명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런 헛소리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주역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 중에 그날 오신 분들도 꽤 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주역이 되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감사하는 거는, 어저께 제가 행동시 모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정치하고 별로 관심 없으셨던 분들이잖아요. 정치야 그 사람들이 하는 거고, 남편이 하는 거고, 남편이 관심이 있지만 난 그냥 그런 거고,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들인데, 정치인 한동훈을 알게 되면서부터, 이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네. 그리고 이런 사람을 한번 리더로 뽑았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켜보니까, 그런데 왜 멀쩡한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는 거야?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가면서 괴롭히는 거야? 라는 것들을 자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활성화된다고 그러나요? 그렇게 되면서 여러분들께서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생전 누가 그런 거 하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여기다가 국민의힘 각성하라 이렇게 붙여서 뙤약볕 아래서 국회 앞에서도 서 계시고, 길거리에서도 서 계시고, 여기서 여러분들 누가 돈 주면 그거 하라면 하겠습니까? 그거 누가 10만원 주고 100만원 주면 그거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 프랭카드 본인들이 돈 들여서 만들어서 길거리에 서서 그렇게 활동하시는 거 보면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 마음이 아주 뭐라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정성들이 쌓여서 대한민국이 달라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조금 아까 이제 소개시켰던 분들 중에서 우리 김다혜 씨는요, 잠깐 일어나 보세요. 돌아보세요. 잘 모르시죠? 근데 차세대 여성위원회 위원장인데 탈북자세요. 젊은 시절에 사선을 넘어서 북한에서 있다가 자유를 찾아서 넘어오신 분이고, 그리고 대개의 탈북자들이 극으로 가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너무 끔찍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극으로 가기 쉬운데, 우리 김다혜님은 물론 이제 이대에서 정치학인가? 그렇죠? 공부를 이제 와서 공부도 하시고 그랬는데, 아주 합리적인 보수를 지향하는 분이셔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참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후원회장 김한나 여사는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천안함의 한상국, 연평해전, 이렇게 천안함인데, 상사의 부인이시고, 그동안에 이제 처음부터 우리 한동훈 대표의 후원회장을 맡으셔서 지금까지 계속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연평해전 우리 23주기 때 또 가서 그때 행사에 이제 대표도 참석을 하시고 그랬었는데, 말로만 안보, 국방 이런 게 아니라 한동훈 대표
김한나 여사를 후원회장으로, 뭐 원래대로 하자면 뭐 거창한 프로필 가지고 재산 많고 무슨 사회적으로 높은 이런 사람들을 후원회장으로 해서 뭐 기침 내면서 뭐 폼 잡으려고 하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 후원회장을 지금까지 계속 같이 해주고 계시면서 저희한테는 얼마나 든든한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김한나 여사한테도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분들 제가 다 우리 저 장애인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정준규 선배님도 그 행사 때마다 와서 그 우리 한동훈 대표님 많이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한동훈을 통해서 우리가 바꿔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셔서 하여튼 저희에게 든든한 그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그리고 뭐 우리 그 김혜지 씨는 파주에 있는데 파주에서 뭐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 지난번에 우리 그 캠프 꾸려졌을 때도 와서 정말 그 카드 뉴스 있잖아요. 그거 지금 우리 청년들 팀 저 뒤에 있는데 다 같이 앉아서 카드 뉴스, 다들 일어나봐. 예. 예. 예, 여기 이제 젊은이들이 지금 뒤에 앉아 있어요. 예, 저 젊은 친구들이, 예, 됐습니다. 앉으세요. 예. 저 젊은 친구들이 지난번에 우리 저 캠프 꾸려졌을 때 매일 아침 출근해서 있으면서 이 다양한 카드 뉴스도 막 자원봉사하면서 이렇게 일해줘서 정말 저희 누가 그러더라고요. 야, 다른 캠프에 가보면 말이야. 여기 완전히 경로당이야, 경로당. 노인들 모이셔갖고 뭐 나이 드셨다는 게 잘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 모여서 큰 소리나 막 치고 그러는데 여기는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일하고 있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었는데요. 그럴 정도로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많이 열심히 와서 일을 해줬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 그리고 뭐 아까 저 이민구 대표님은 협박 전문가인 것 같아. 홍보를 엄청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음 주 13일 날 이제 행사하는 거 꼭 오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도 갈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모임들이 있을 때마다 다 갈 건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처음에 이제 팬클럽에서 시작됐잖아요. 위드훈이라는 팬클럽에서 시작돼서 그런데 이제 이게 한 10만 명 가까이 9만 5천 뭐 10만 이 정도 되는데, 그다음에 작년에 비상대책위원장, 그 다음에 선대위원장으로 총선 치르고, 그 다음에 또 선거 치르고, 당대표가 되고, 63%라는 기적적인 숫자로 당대표가 되고, 그때 킨텍스에서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계셨을 텐데, 그때 그 기쁨, 우리가 흘렸던 기쁨의 눈물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당대표가 됐는데, 그냥 못 잡아먹어서 저 용산에 있는 어떤 분과 그를 추종하는 그런 이른바 뭐라고 그러죠? 친윤, 패거리, 떼거리? 떨거지. 예, 무슨 뭐, 그 떨거지들께서 그렇게 사사건건 발목을 잡으면서, 저도 그때 최고위원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좀 말도 안 되는 짓들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이 비상계엄이라는 끔찍한 그런 조치를 강행을 하고, 그로 인해서 나라가 정말 풍비박산이 났죠. 풍비박산이 났고, 그런 것들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는 대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을 쫓아냈습니다. 몰아냈죠. 물병 던져가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당이 어떤 길을 걸어갔는지는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여기서 이제 정치적으로 자각된 그런 팬들이, 야, 도저히 우리가 그냥 팬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뭔가 활동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런 분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이제 그런 소그룹으로 이렇게 찢어져 나갔어요. 그렇죠? 소그룹으로 가까운 분들끼리 이 단톡방을 만들면서 많게는 뭐 몇백 명, 그 다음에 뭐 적게는 몇십 명, 이러면서 쫙 떨어져 나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또 갈등도 막 생기더라고요. 일종의 뭐 약간의 그 경쟁심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약간의 주도권 다툼도 있고, 그 다음에 방향이 서로 다르면
야, 우리가 가는 방향이 맞는데 왜 당신들은 이쪽 방향으로 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되면서 약간의 갈등 같은 모습을 노정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조금 더, 저희 한동훈 대표와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과 이 접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유권 해석을 좀 내려줘야 그래야 갈등이 좀 덜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능하면 모든 행사에 다 가서 우리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저는 제가 부탁드리기는 보수를 규정하는 단어 중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책임과 관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우리 가족을 책임지겠다. 내가 속한 집단을 책임지겠다. 당을 책임지겠다. 그리고 나라를 책임지겠다라는 그런 책임의식. 그것이 보수를 특징 짓는 굉장히 중요한, 성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동시에 보수는 관용해야 돼요. 관대해야 됩니다. 남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게 보수라고 생각을 해요. 뭐 아시다시피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숙청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어떤 이데올로기, 이 틀에서 벗어나면 무자비하고 가차없이 사람들을 죽여요. 그리고 자기 지도자, 자기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의 눈에 벗어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해버립니다. 그게 공산주의 사회, 북한, 그런 사회주의 국가들, 이런 데서 늘상 보여지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 보수는,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우리 보수는 다양한 의견의 다양성, 이런 거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나와 생각이 다를지라도 오케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것,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저는 보수라고 생각을 해요. 보수의 관용인데, 우리가 이제 서로 상황이 좀 안 좋죠. 짜증나고 화가 나는 일들이 많잖아요. 왜 우리 대표에 대해서는 저렇게 옳은 소리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 당은 저 사람을 괴롭힐까? 왜 여론은, 극우라는 사람들은 저 사람을 잡아먹지 못해서 저렇게 안달일까?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화가 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과 똑같이 대응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우리들 내부에서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견을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삼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 솔직히 다 아는 거니까 우리 김영주 전 의원님의 라방 발언을 놓고서 여러 가지 불편한 심정들을 우리 지지자들이 많이 표출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김영주 의원님 너무너무 고마워요. 왜냐? 이분 우리 당 소속 아니에요. 민주당 소속이세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데, 네, 당적이 민주당이에요. 민주당이지만 합리적으로 볼 때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이 제일 낫다. 저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분이에요. 고맙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약간 꼰대예요. 죄송하지만 나이가 드셔서 본인이 생각하는 정치적인 루트라든가 정치적인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라는 게 있어요. 그런 생각이 있으세요. 근데 우리하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저하고도 안 맞을 수도 있고 여러분하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분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조차 못하게 하는 건, 그렇게 왕따 놓고 이러는 건 제가 보기엔 절대로 보수의 방식도 아니고 한동훈의 방식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 한동훈 대표는 가능하면 친구를 많이 만들고 적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모여서 그런 얘기해요. 친윤들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안 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안고 가야 됩니다. 어차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만나고, 예를 들면 이영수 씨 같은, 세미준 만든 이영수 씨 같은 사람 보도에다 나왔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만나고, 다양하게 만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의 원래 어떤 기본적인 철학과 가치가 관용이라는 거,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발언의 기회, 적어도 그것이
뭐 국가 자체를 완전히 뒤집는다라든가 반인륜적이라든가 반인권적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아니면 적어도 상대방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의 기회는 보장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내 주장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만 부탁드리는 건 우리 내부에서 서로 갈등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갈등을 최소한화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속한 단톡방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속한 단톡방이 있는데 그 서로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럼 오케이. 그러나 우리는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그 한동훈이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도구잖아요. 그 도구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더 나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자식들한테는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서 한다라는 그 기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서로 사소한 문제로 갈등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 해 주실 거죠? 네, 저는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게 한동훈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태도여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 맞습니다. 예, 맞고요. 다시 한번 지금 어떻게 보면 한동훈을 통해서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각성하게 된 여러분,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각오를 다지신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과 저희는 계속 함께 할 것이고요. 한동훈 대표 정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더라고요. 제가 오늘 여기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말씀 제가 대신 전해드리고요. 우리 함께 똘똘 뭉쳐서 대한민국을 더 좋은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심에는 한동훈이 있을 것이고 저희들도 그 옆에서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